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새벽 전격 사의를 표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장관직 사퇴인데요. 통일교 의혹에 휩싸인 또 다른 인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낭설이고 인격살인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허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정부가 흔들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낭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명함 보고 이분이 이제 통일교 실세라는 걸 이제 들었는데 세 사람이 앉아서 그 관계자 윤영호 씨, 나 앉아서 카페인지 그런 방이었어요. 거기서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네, 민주당 한민수,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 장관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전격 사의를 표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재수 장관이 이른바 지라시 바꿀 수준의 이름이 거론됐을 때부터 본인은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전재수 장관 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평소 인품이나 성격을 잘 아는데요. 저분이 정치를 하면서 어떠한 통일교는 물론이고요. 금품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는 장관을 그만두면서까지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남짓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담 주지 않겠다. 그리고 명백하게 본인의 무죄, 무고,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겠다는 전 결연한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동영 장관 입장도 나왔는데 10분 동안 윤영호 전 본부장과 차를 마신 게 전부다. 그 후로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부라서 통일교 만난 것이냐. 요청이 왔어도 자기처럼 거절했어야 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정동영 장관의 말씀 중에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한번 짚고 싶은 게 2021년에 야인 시절에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딱 한 번 만났다 했는데 그 천정궁 통일교 그 천정궁 본부 통일교 본부에서 직접 만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 가는 중에 연락을 받아서 만났다. 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을 강원도 여행 중에 어떤 연락을 받고 천정궁까지 가서 직접 차를 마신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변명이 궁색하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들 이름이 이제 거명됐고, 그래서 지금 정동영 장관님도 그렇고 또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도 너무 진술이 구체적이거든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이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부담도 주지 않아야 되고 또 해수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큰데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조금 전 저와의 통화에서도 전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삼선 의원으로서 부산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본인의 뜻과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줬던 장관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퇴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극구 부인하던 전재수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산의 현지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고 본인한테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전재수, 정동영 장관을 일종의 어린 그냥 카드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전재수 장관은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도 꼽힌 상황인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를 만난 셈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 YTN에 등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참 뻔뻔해요. 아주 내로남불, 파렴치하다고 봅니다. 왜 나경원 의원 얘기 안 합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김규환 전 의원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지금까지 뭐 민주당 의원들 전현직 해가지고 전전 정권 때 뭐 10여 명이 넘는다. 다 허위사실 아닙니까? 지금 드러난 거는 윤영호 씨가 진술했다는 게 5명 아니에요.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카더라식이 좀 많아요. 그거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의 여당인 거죠. 5명. 지금 미래통합당까지 합치면 지금 국민의힘 출신 2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얘기합니다. 나경원은 입장 한번 밝혀보라고 하세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좀 전에 전재수 장관 얘기도 전 장관 얘기도 했고 정동영 장관, 전재수 장관 저는 믿습니다. 저 정도 나오면 저는 지금까지 기자하면서 봐도 혐의 없는 거, 허위 사실의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정동영 장관은 왜 갔는지, 이 승합차로 누구랑 갔는지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다 밝혔어요. 이름까지 밝혔지 않습니까? 고교 동창 김희수 씨. 이분이 통일교 쪽 관련된 분 같아요. 이 사람이 잠깐 들리자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팩트를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뭔 얘기를 하려더라도. 통일부 장관으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라 뭐 통일부 같냐? 이거 사람들 속이는 거죠. 이때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했으면 좋겠고 전 국민의힘이 자꾸 아무거나 던져가지고 역풍 불 겁니다. 되치기 당할 거라는 얘기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장 저는 이번에 전재수 장관 아마 경찰이 우리 앞서서 리포트도 받고 했습니다만 대단히 빠르게 수사할 겁니다. 수사를 해서 전재수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그 진짜 혐의가 없는 이게 모두 드러난다면은 저는 전 장관에게도 오히려 더 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오히려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이번 건에 대한 것들이 명확히 밝혀져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뭐 전 장관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수사가 우리 대통령 성격을 알면은 다 압니다. 뭐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문제가 드러나면 밝혀질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찰도 지금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간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빠르게 진실이 드러날 걸 보고 있습니다. 예,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용산의 현지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전화 받고 사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씀은 이제 뭐 김현지 실장의 최근의 그 어떤 행적이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빗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전재수 장관과 정동영 장관은 벌써 실명이 나왔고 또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고 명품을 받았고 누구를 만났고 좀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로 더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전재수 장관은 그 당시 때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액수로는 4천만 원, 그 명품 시계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당시 때 전재수 장관과 지금의 전재수 장관의 위상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게 같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통일과 유착 관계가 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저희가 당호명부까지 이래 그죠? 어찌 보면 조사를 이래 뺏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구속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과의 밀착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도리어 민주당에게 지금 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더 번지지 않게 만드는 게 지금 급선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미 이렇게 공개되고 이미 혐의가 벌써 좀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고 의심이 되고 있는 분들까지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지금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왜 4개월 전에 드러난 이분들에 대한 이 부분을 덮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겠다고 하고 공소시효가 이제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뇌물 혐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또 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것까지 정략적으로 해서 특검이 했다는 의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당당히 특검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재수 장관이 이게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뇌물인지 정치자금법인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바로 청탁의 대가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통일교의 수건사업 청탁 명목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한일 해저터널이 뭐길래 통일교의 수건사업이 된 걸까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부산에서 대한해협과 대마도를 건너 일본 규슈까지의 거리가 200km 정도인데 바다 아래로 철길을 깔아 연결하겠다는 게 한일 해저터널 구상입니다. 44년 전 문선명 초대 총재부터 추진된 통일교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This highway would be the great international highway around which freedom is guaranteed, and it would go through mainland China, cross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north to south to an underwater tunnel to bridge to Japan, and moving north through the entire Japanese island.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본 국회 연설에서 공식 제안하기도 했지만 천문학적인 건설비에 국민적 관심도 적어서 정치인의 공약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해저터널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일 해저터널을 하겠다는 것은 일본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불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전재수 장관은 과거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반대한 정책 때문에 금품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반대했기 때문에 청탁을 받았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제2의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재수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일교의 저게 뭐 대표적인 수건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김건희 씨한테 부탁한 무슨 뭐 캄보디아 사업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런 사업도 하려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그 저런 거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 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품을 받는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통일교 측에서도 저렇게 명확한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접근 안 합니다. 원래 로비하려는 사람들이 좀 흔들릴 만한 사람들 아니면은 우리를 힘을 모아줄 사람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저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가지고 그 돈 몇 천만 원 준다고 받고 뭘 하겠습니까?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쉽게 그렇지 않을 거고 특검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궁지에 몰리고 저는 뭐 내란 혐의로 이대로 간다면 혐의가 드러난다면 저는 위헌정당 심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 얘기하면서 물타기를 하는데요. 이번 특검이 뭔지 아십니까? 김건희와 명태균과 건진법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및 여론조사 조작 등 관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아마 윤영호 씨의 진술이 나왔을 때 이걸 이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듣는 건 정말 윤영호 씨의 진술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뭐 구체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구체성을 뗐는지 정말로 윤영호 씨가 직접 전달을 한 건지 제대로 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진술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됐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 국수본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지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수사에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그리고 또 나온다면은 국민의힘 또 의원들 모두 수사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본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받더라도 그때 하자 뭐 이런 입장이십니까? 우리 국수본 수사 봐야죠. 네,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꼭 짚고 싶은 것은요, 이 민중기 특검이 지금 이것을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검법에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을 괴롭힐 것이라 생각해서 사실 특검법 통과될 때 반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인지된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인지한 것을 그대로 덮었느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국수본에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국수본 수사가 이래 뭐 민주당도 그러잖아요. 3대 특검을 출발시킨 이유가 뭡니까? 수사기관들이 다 있는데 3대 특검을 통과시켰어요. 내란 특검법부터 시작 김건희 특검법.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 터졌으면 민주당도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죠. 우리 진실을 가려보자 한다면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제 사실 세간의 시선은 모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입으로 향했었는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막상 결심 공판에서는 입국 추가 폭로는 없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정치권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것이 입막음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대한 해석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책임 없는 쾌락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 예고됐던 폭로가 결국 없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판도라의 상자가 원래 없었던 건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전략적 침묵이었을지, 아니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대통령의 입틀막이 성공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특검 아까 김건희 특검 얘기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출발할 때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가 16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반도 수사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인지수사라도 김건희, 명태균, 건진 이런 식의 연결이 돼야죠. 갑자기 윤영호 씨의 입을 통해서 여당 셋, 야당 둘 정치인 이름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특검이 한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저는 거기에 지금 여당 의원들 이름이 나오니까 물타기하고 정치공세하는 거기 때문에 국수본 수사 지켜보는 게 맞지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지금 우리 헌법 20조 2항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명확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교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통일교가 전임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접촉해서 어떠한 일들을 벌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게 과연 해산,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봐라. 이 지시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할 말 없으니까 대통령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결정적 장면들이 좀 있어요. 제 기구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코로나 전국 때 신천지, 우리가 아는 모두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잡기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출동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이건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주장했으니까요.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혹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에 대놓고 지금 뭐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것이 입틀막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겁니다. 반박하시죠. 방금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하신 말씀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우리가 말하는 이틀막은 엄정 수사를 지시한 걸 가지고 이틀막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 이걸 통일교라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통일교 말고 이런 말에 해당되는 종교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통일교인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 했습니다. 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검찰에 최후 진술에서 검찰 최후 진술할 때 이게 불 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실명을 거론할 거라는 말.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떤 뜻이 되는 거죠? 당신 불면 통일교 진짜 해산되는 거야. 대통령은 최고 권력을 가진 권력자 아닙니까? 거기에 위압을 안 느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입틀막해서 여기서 이 일이 더 이상 전선이 퍼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있나요? 통일교 관련 이야기 다방면으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이크 2라운드,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제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마이크를 끈 것이 편파적이라는 건데요. 61년 만의 일이었죠. 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 외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이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이거를 네, 필리버스터는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의제와 벗어나도 허용되어 왔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들 사례를 들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하경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에 시를 낭송했고 제가 좋아하는 시 두 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기정 현 광주시장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갈 테니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연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의원의 사례를 직접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1300 둘이서 만납시다 팔만주 살짝 콩데이트 도이치모니어스 무혐의 처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빗댄 일각의 풍자 시간, 풍자 노래가 있었어요. 공부를 좀 하시면 금방 아실 텐데. 네, 그제 본회의장에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일,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의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서 마이크를 끈 거라고 하자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의원은 예전에 노래도 불렀다 이러면서 과거 사례를 직접 꺼내 들었습니다. 얼마나 궁색하면 저런 거 찾아왔겠습니까? 어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앵커는 무슨 법이 올라간지 아십니까? 그제군요. 그제. 네. 그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가맹사업법은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처리하기로. 그리고 뭐 이견 좀 있었겠지요. 그거 다 올라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제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 의사 진행 방해입니다. 그거는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겁니다. 저는 그 권한 자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당이 반대하든 본인이 반대하든 반대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법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무려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곳은 제1야당은 59개의 민생 법안을 무제한 토론을 걸었습니다. 걸겠다고 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59개 중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30개가 넘습니다. 이런 정당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가맹사업법 표결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저도 제 SNS에 올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반대한다고 토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럼 반대해야죠. 오늘 오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 소상공인들, 가맹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두 좋아하는 법이기 때문에 차마 창피해서 못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3명 기권하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왜 무제한 토론합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어제 올라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았습니까? 저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반대 토론을 나옵니까? 저 반대 토론화 나온 거예요. 우리는 찬성 토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본 절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법안에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필리버스터는 왜 하는 거냐라는 입장이세요? 아니 그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회가 정상화 상황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어떤 내용들, 즉 저희들이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들, 국민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단 한 번도 받아주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법외국제, 내란 전담재판부법, 사심제,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이제는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이런 걸 써야 한다. 60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저희가 이렇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다 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요. 다 보셨잖아요. 그 의제에 대한 것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8시간 20분을 제가 밤새도록 한 적이 있거든요. EBS법이었습니다. 그럼 EBS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죠?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필리버스터의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인 겁니다. 그런 정도의 할 수 있는 부분을 국회의장이 시간을 제한해 버려요. 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조금 듣더니 한 4분, 5분 들었나요? 딱 제재를 하더니 5분만 더 주겠다. 국회에서 이런 장면 본 적 있습니까? 6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요. 61년 만에 이런 일을 했다는 자체는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저는 그래서 어제 제가 거기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졸렬하시다고. 예, 막 들었을 겁니다, 우현식 의장. 근데 오늘도요. 우리 오늘 다시 본회의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필리버스터 시작 대비로 왔는데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점이나 아쉬웠던 점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도 오로지 자기가 잘했다 이야기해요, 우현식 의장. 그게 바로 국회의장으로서 위치입니까? 자세입니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 의장을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고 박규택 의원도 있습니다. 네, 나경원, 박규택을 고발하겠다고 했다는 입장 정리해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있었던 일을 뒤늦게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의대 문제도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의대 정원 2,000명. 문제. 예. 그다음에 몇 가지를 제가 좀 했어요. 10분 동안 제 전화기에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유튜버들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극렬한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뭐 총선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큰일 났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야 이거 심각했죠. 네,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 최근에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지 못한다라면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조금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화를 공개했어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어봤다. 10분 동안 전화기를 이렇게 떼놓고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의대 정원 관련한 것이죠. 그 당시 때 의대 정원을 좀 돌이켜 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이게 수기가 필요하고 좀 절차를 거시기한 말을 할 정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너무나 좀 집착한다는 느낌을 우리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은.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0명이 왜 2,000명 정원인지에 대해서 논리적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총선이 있기 불과 10일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에 관련된 그 자신의 그 의지를 일방적으로 또 다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에도 이 지지율에도 좀 안 좋은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한홍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일방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고 결국 잘못된 비상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성국 의원님처럼 평소에도 소신 발언을 많이 하시던 분이 아니라 원조 친인으로 보이던 윤한홍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주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욕은 저도 간접적으로 들으면 이분은 뭐 평생 듣지 못할 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장관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욕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은 사의 표명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술도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먹고 다니고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을 해대면 이런 친윤 핵심 의원들, 장관들이 해대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윤한홍 의원의 지금 이런 뭐 똥 묻은 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뭐 했습니까? 그때 친윤이라고 솔직히 권한 누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런 욕을 했으면 저 같으면 바로 달려가서 욕했다고 항의한다기보다도 이건 제가 욕을 먹어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지라도 잡고 정 안 되면 정말 멱살로 잡고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해야지. 그때는 권한 다 누린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파면당하고 이제 저러니까 저는 그래서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고요. 장동혁 대표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윤석열, 김건희 씨와 절연해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윤한홍 의원의 뒤늦은 고백, 당시에 좀 더 소신 발언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